정형외과 의사가 유아기 아이를 키울 때 절대 하지 않는 행동 한 가지. 바로 아이의 손을 잡고 위로 잡아당기는 행동이에요. 왜 안 되지? 우리 애는 두 팔 붙잡고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렇게 놀아주면 엄청 재밌어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정형외과 의사는 왜 안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멀쩡하던 아이의 팔꿈치가 갑자기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관절 건강 메신저 뼈 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자, 유아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강조드릴게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확 위로 잡아당기는 행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팔이 빠질 수 있어요. 소아의 팔꿈치 탈구, 정확히 말하면 소아 주관절 요골두 아탈구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들이죠. 아이와 놀러 나가서 재밌게 놀아주시기 위해서 팔을 붙잡고 들어서 그네를 태워주시는 경우, 때로는 아이와 급하게 길을 가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아이 손을 붙잡고 조금 세게 팔을 잡아당기는 경우, 형제끼리 놀다가 큰 아이가 막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확 잡아당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팔이 빠져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팔은 왜 빠질까요? 왜냐하면 유아기 때 아이들의 팔꿈치는 아직 인대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팔뚝의 두 뼈들 중에서 요골이라고 하는 뼈의 끝 부위가 미성숙한 인대로부터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 주관절 요골두 아탈구입니다. 아이 팔이 빠지면 일단 아이는 갑자기 울면서 보채고요. 팔을 전혀 못 들고 팔을 떨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죠. 따라서 밤 시간이라면 이것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시는 부모님이시라면 빨리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목적, 이게 단순히 팔이 빠지기만 한 건지 아님 혹시 뼈의 골절 같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건지 감별 받으셔야 돼요. 사실 단순히 팔꿈치가 빠지기만 한 것이라면 다행히도 이는 치료가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더 성장하면 후유증이 남지 않는 가벼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의 뼈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랬다면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잘 낫기 위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으시고 정확히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지에 대한 감별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병원에 방문하는 목적, 이것이 다행히도 단순히 팔꿈치가 빠진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이것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맞추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팔이 빠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뤄본 적이 없는 부모님께서 스스로 내 아이 팔을 맞추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만약 병원에 가지 않으신 상태에서 부모님 스스로 팔을 맞추려고 시도를 하셨는데 잘 안 돼서 뒤늦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단순히 팔이 빠진 것이 아니고 뼈가 다친 것이라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의 팔이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처음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의 팔이 잘 맞춰졌다면 일단 아이는 표정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곧바로 팔을 들고 물건도 잡아 올릴 수 있어요. 단 팔이 빠졌고 병원에서 왠지 무서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매우 긴장한 아이들의 경우엔 팔이 잘 들어가도 겁을 먹어서 팔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땐 잠깐 아이에게 평소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같은 영상을 한 10분 정도 보여주면서 아이를 안정시켜 주신 다음에 부모님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 같은 것을 아이 머리 높이 정도로 들고 아이에게 한번 잡아볼래? 하시면 됩니다. 아직 겁을 먹고 있다면 사탕을
낮은 높이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잡아보라고 하셔도 돼요. 어깨 높이 이상까지 올려도 아이가 문제없이 이 사탕을 잘 잡는다면 팔은 문제없이 맞춰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팔이 맞춰졌다면 보통은 깁스까지는 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좀 안정이 필요하겠다 싶은 아이는 간단한 반깁스나 팔걸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 팔이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나요? 그리고 혹시 후유증이 남지는 않나요? 이겁니다. 일단 한번 팔꿈치가 빠졌던 아이는 재발이 잘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팔꿈치가 한 번 빠졌던 아이도 혹은 팔꿈치가 여러 번 빠졌던 아이도 결국 초등학교 입학할 시기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즉, 성장하면서 미숙했던 인대가 발달하고 팔꿈치 관절은 안정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후유증이 남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자주 팔이 빠지는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간혹 질문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아이 팔이 빠져도 이제 사실 익숙한데 그냥 부모가 집에서 맞추면 안 되나요? 이 질문 가끔 주세요. 사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게 단순히 팔꿈치가 빠진 건지 아님 혹시 뼈에 다른 손상이 간 건 아닌지 감별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먼 타지에서 아이의 팔꿈치가 또 빠졌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서 맞추는 걸 시도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도록 본 영상 설명란에 아이의 팔을 실제 정복하는 외국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걸 보시고 부모님께서 시도해 보세요.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는 손바닥이 땅을 보도록 회전을 시켜주는 방법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쉽고 성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시도해 보세요. 여기까지 소아 주관절 요골두 아탈구 쉽게 이야기해서 팔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